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탈춤 양주 별산대 놀이라는 전통극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문 위주로 하고요. 오늘은 탈춤 그리고 형식적인 특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양주 별산대 놀이는요, 오늘 이제 공부할 부분은 이제 7과장이고요. 샌님놀이입니다. 샌님놀이. 그래서 제1경 음악 사령놀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등장인물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민속극의 특징을 좀 공부해야 되고요. 조선 후기 사회에서 또 민속극이 담당했을 어떤 기능, 그렇죠? 이런 것들 좀 파악하셔야 되고, 조선 후기로 오면서 이제 문학의 향유층은 이제 양반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까지도 이제 확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가면극이고요. 이 무능하고 타락한 지배층에 대한 서민들의 비판 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서민들의 세계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층을 대표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말뚝이와 새뚝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이 양반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장면을 통해서 조선 후기 전통 민속의 특징과 의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핵심 정리하시면요. 제재는 이제 양반들의 음악 정학입니다. 우리 제목에서 나왔다시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양반들의 허위와 무능에 대한 조롱 그리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격은 이제 골계적이고요. 풍자와 해악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갈래는 민속극이고 가면극입니다. 그래서 양주 별산대 놀이의 공연 대본 중 일부를 오늘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설상 특징으로 가시면은 전체 8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주제가 달라요. 그래서 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말뚝이 새님이라든가 서방 도련님을 모시고 산대놀이를 보러 왔다가 이들이 머물 음악을 돼지우리와 같은 곳으로 정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층들을 비판하고요. 풍자하는 의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과장되고 해학적인 표현이 들어있으면서 비속어 등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양반을 풍자하려는 그러한 표현 방식인 겁니다. 새뚝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새뚝이는 자신의 이름을 아첨아자의 번개번자라고 말하면서 새님더러 자기를 호명하라고 합니다. 이름은 이제 가짜 이름인 거죠. 가짜 이름. 그래서 양반을 희화화하는 겁니다. 희화라는 것은 우스꽝스럽게 그린다는 거예요. 아셨죠? 조선 후기의 사회 문화적 현실이라든가 서민 문학의 특질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내용은 크게 파괴승놀이라든가 양반놀이, 서민들의 생활상으로 주로 나눕니다. 아셨죠? 그리고 무능하고 부패한 양반층을 풍자함으로써 서민들의 비판 정신, 그 다음에 서민 생활의 애환이 잘 담겨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이제 4단 구성으로 나눈다면요, 뭐 소설처럼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나뉘는데요. 발단에서는 말뚝이가 이제 새뚝이에게 양반들의 음악을 정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새뚝이가 뭐라 그래요? 돼지우리와 같은 음악에 양반들이 들어가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설정에 가면은 새뚝이가 양반들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조롱합니다. 아셨죠? 조롱해요. 그 부탁하고 음악을 정해서 들어가고 조롱하는, 그렇죠? 그다음에 결말에서는 새님이 말뚝이에게 벌을 주려다가 뇌물을 받고 이제 풀어주는 이런 장면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요 탈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요 탈도 한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한번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말뚝입니다. 말뚝이 모양의 탈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새뚝이, 아셨죠? 새뚝이. 그다음에 얘는 도령님, 그다음에 여기는 샌님, 그리고 서방님의 모습입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이 말뚝이와 새뚝이, 그다음에 샌님을 꼭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시면요. 자, 오늘은 전체적인 특징이라든가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양주 별산대 놀이 전체 구성을 이제 살펴보면요. 1장에서 8과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1과장에서는 상좌춤이라고 해가지고 상좌 2명이 나와서 벽사의 의식물을 춥니다. 벽사라는 건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2과장에서는 옴중과 상자가 나오는데 옴에 걸려 고상하는 중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자를 몰아내고 춤을 추는 장면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3과장에서는 옴중과 목중이 나옵니다. 그래서 옴중이 자신의 지체를 높이려다가 정체가 발각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4과장에서는 연잎과
눈금적이가 나오는데요. 초월적 능력을 지닌 고승 연립과 보좌승 눈금적이가 나타나서 파괴승 이 옴중과 목중을 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셨죠? 예, 2과장, 3과장에 나오는 그런 중이죠. 5과장에 가면 이제 팔목중 놀이가 나오는데요. 연불놀이, 뭐 침놀이, 북놀이로 구성되면서 파괴승을 풍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뚝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파괴승을 풍자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6과장에 가면 이제 노장이라고 하는데요. 파괴승 놀이, 신장수 놀이, 취바리 놀이로 구성돼서 노장의 파괴상을 보여주는 거죠. 노장도 역시 파괴상을 보여주고, 특히 이 취바리 놀이가 나오는데요. 이 취바리가 이 7과장에서도 나옵니다. 7과장 아셨죠? 7과장 샌님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이 취바리 놀이에서 여기도 나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독립적으로 인간 이제 자유롭게 과장의 탈만 바꿔 쓰고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7과장의 샌님은요, 음악 사령 놀이와 포도부장 놀이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양반의 무능과 수탈을 보여줍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에 특히 공부하실 음악 사령 놀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8과장에 보시면 신할머니와 미할할미가 나오는데요. 이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 서민들의 생활상,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8과장과 7과장이 상당히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과장까지 돼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등장인물을 한번 보실까요? 등장인물의 성격 및 역할을 파악하는 건데요. 말뚝이 같은 인물은 어떠냐면 말과 행동이 어떠냐 보면은 겉으로는 샌님에게 막 복종하는 듯해요. 그렇지만 쇠뚜기 행동과 말에 동조를 하면서 자시가 샌님을 모시는 하인 입장에서 면정복배라는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비판적인 성격이 있으나 이제 쇠뚜기랑 비교하면 좀 비교적 소극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쇠뚜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 쇠뚜기는 양반의 음악을 이제 돼지우리 같은 곳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마치 동물 우리로 양반을 이제 모는 거죠. 그래서 돼지 몰듯이 양반을 막 음악 안으로 몰아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떠한 특징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해학적인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셨죠? 중요합니다. 해학성. 그리고 이제 구색에 맞지 않는 양반의 옷차림을 또 조롱합니다. 이제 옷차림이 양반의 격식에 맞지 않아서, 또 샌님에게는 어때요? 자신을 아버니라 부르게 해가지고 또 조롱을 하고 있고요. 또 말뚝의 맷값을 또 샌님과 흥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어떠냐면 굉장히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양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풍자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결국 말뚝이와 쇠뚜기의 역할은 뭐냐면 양반을 적극적으로 조롱하고 희화하고 또 양반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당시 그 민중들의 지배층에 대한 이 비판의 생각을 대변하는 거고요. 반항적인, 그렇죠? 양반층에 대한 반항적인 모습으로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샌님은 어떠냐? 말뚝이와 쇠뚜기가 음악으로 조롱하는 의도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반의 신분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또 하게 되고요. 또 쇠뚜기가 아버니라 부르게 하는 의도를 뒤늦게 알아차리면서 무지함이 폭로되는 거고요. 또 쇠뚜기에게 조롱을 당한 뒤에도 말뚝이에게 오히려 화를 말뚝이에게 내죠. 그렇죠? 그래서 뇌물도 받고 말뚝이를 풀어주려고 하는 이런 부정부패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샌님의 성격은 이런 걸 볼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능력하고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그리고 어수룩하죠. 그리고 위선과 허위로 가득 찬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무능력, 무지.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뭐냐, 이 작품에서 이 샌님의 역할은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입니다. 그 몰락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조선 후기에 몰락한 이 양반층을 대표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정리를 하면은 이 작품에서는 풍자와 해악이 중요한데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 이게 중요하죠. 양반들의 허위 그리고 무능, 이거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기능이 뭐냐, 이 작품에 지배계층을 비판하게 되면서 공동체가 통합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기능입니다. 공동체 통합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나오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가시면요, 탈춤에 대해서 쭉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제 요 긴 내용은 한번 이제 프린트를 이제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핵심적인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니까 탈춤이라는 거는 이제 가면을 쓰고 하는 연극이에 이제 가면극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지방에 따라서 산대놀이라고도 하고 탈놀이라고도 하고 별신군 놀이라고도 하고 덧배기, 들노름 이렇게 이제 명칭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우리 양주 별산대 놀이에서 특히 산대놀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탈춤의 전체적인 진행은 상호간에 관련한 느슨한 여러 개의 마당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극중 행동은 사실주의 연극과는 달라서 시간적, 공간적 비례관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또 극중 인물이 관중과 악사에게 말을 걸거나 후자들 쪽에서 때때로 작중 상황에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롭게 극중 상황에 끼어든다는 거죠. 아셨죠? 누가요? 극중 인물이랑 관중, 악사 이런 인물들이 이 자유자재로 넘나든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대사 중에 평민들 스스로가 놀고 즐긴 놀이인 까닭에 탈춤이라는 것은 언어에 있어서 어때요? 일상적인 구어, 즉 일상적인 말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관용적인 이제 한문구를 이제 차용해서 이제 빌려서 신랄한 비속어라든가 재담을 거리낌 없이 구사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아셨죠? 신랄한 비속어. 또 그다음에 일상적인 구어체가 이제 기본이고요. 아셨죠? 또 때때로 관용적인 한문구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이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요. 봉건적 사회관계와 관념의 허위성을 신랄하게 조롱하고 풍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건적 사회관계가 이제 양반과 피지배층인 평민과의 관계죠. 관념의 허위, 그렇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신랄하게 조롱하고 평민들의 생활에 내재한 이 역동성을 이 발랄한 재담이라든가 다양한 춤이라든가 경쾌한 민속음악으로 엮어낸 그 연극적인 표현 양식이 바로 탈춤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양주 별산대 갈래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칭은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탈춤, 가면극, 산대놀이, 탈놀이, 뭐 별신군놀이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게 불린다는 거. 결국은 뭐라고요? 전부 탈춤입니다. 탈춤. 공연 시간이라든가 장소는요. 대체로 어두워질 무렵부터 새벽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무대 장치가 없는 넓은 마당이에요. 넓은 마당. 아셨죠? 특별한 무대 장치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주로 밤늦게까지 공연을 하네요. 그쵸? 그 다음에 구성은 상호간에 느슨한 여러 개의 마당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느슨하다는 얘기는요. 각각의 과정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주제가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독립적이라는 거죠. 아셨죠? 언어는 어때요? 일상적인 구어체가 많이 쓰고 관용적인 한문구도 가지고 오고 또 신랄한 비어와 재담을 구사한다 그랬죠. 그럼 주제는 봉건적 사회관계와 관념의 허위성 이런 것들을 맹렬하게 조롱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아셨죠? 봉건적 사회관계와 관념이 정말 어때요? 실속이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요. 특징은 극중 인물들의 행동은 어때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아요. 아셨죠? 서양 연극이라든가 사실극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죠?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극중 인물과 관중, 악사, 의사소통이 어때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무대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양주 별산대 노래 갈래 특징 꼭 정리를 하세요. 여기서 출제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 페이지 네 번째 이론을 가볼까요? 가면극에서 이제 가면의 기능이 뭐냐? 요거 하나 정리를 하시죠. 결국 탈의 기능이 뭐냐면 가면은 양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이 풍자의 대상이 양반의 이 부정적인 측면을 극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소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대부분의 가면극에서 어때요? 양반들의 가면은 눈이 삐뚤어지고 있거나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는 데 비해서 양반들의 이 부정적인 면모를 어때요? 강조하기 위한 그런 효과를 주고요. 또 말뚝이와 새뚝이 같이 이 양반을 이제 풍자의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신분이나 정체를 숨길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면을 쓰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노골적이면서 직설적이겠죠.
그래서 양반들을 조롱하고 풍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 중에서 이 가면은 또 어때요? 인물의 전환을 쉽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취바리가 예, 어때요? 쇠뜨기로 등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탈만 싹 바꿔놓으면은 이렇게 인물의 전환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역할을 하기가 아주 용이롭다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탈의 기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다시 마지막 이 부분을 정리하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자, 보시죠. 양주 별산대를 통해서 본 가면극의 특징인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무대 장치가 어떻다? 자, 이 부분 보시면은 이제 그 쇠뚜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놀이판을 여러 번 돌고 나서 말뚝이 앞으로 다가가면서 음악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거처를 그냥 어때요? 어떤 그 행동 하나로 말과 행동 하나로 그냥 뚝딱 지워버렸죠. 예. 그러면서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이런 장면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이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넓은 공터에서 지금 공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의 어떤 대사라든가 액션, 즉 행동만으로 이 공간도 만들고 무대 장치를 설정하는 거죠. 만든다는 의미는 설정을 한다는 거죠. 가상으로. 그렇죠? 예, 이런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주목을 하시고요. 소통 구조를 보시면요. 쇠뚜기가 이제 악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연주를 하겠죠. 그러면서 춤을 추기도 하고 쇠뚜기가 그러면 연주를 또 중지하면 말뚝이가 앞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런 장면하고 또 마지막에 샌님은 악사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로 볼 때 무대 공간과 어때요? 객석, 배우와 악사들이 어때요? 구분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결국 뭐다?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라는 거. 이것도 정리를 꼭 하세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이제 가면극의 특징은요.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샌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불러보지도 못하고 쩔쩔매면서 번 하면서 이제 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버님 할 때 그 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양반들을 조롱하고 희화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표현이냐 보다는 이것과 유사한 방식의 표현 방식을 선택지에서 골라라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 유희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자세히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언어의 이중성에 보시면요, 쇠뚜기가 이제 네 하면서 큰일 났다, 허세를 함부로 부리더니 잘 걸렸다면서 이놈 권세는 심려를 가지 못하고 꽃은 열을 피지 못하더라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가면극에서는 서민층이 주로 쓰는 게 뭐냐면 비속어입니다. 이놈 같은 거요. 그렇죠? 또 양반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자 어휘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언어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자 어휘와 서민층이 쓰는 비속어, 양반들이 쓰는 한자 어휘가 어때요? 서로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뭐다? 언어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가면극의 특징 4가지를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주 별산대 논의가 시험이 나오면 나올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100%. 아셨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작품 자체, 본문 그 자체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시간 꼭 기억하셨다가 보셔서요. 같이 연결 지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